네, WHO에 따르면은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은 향후 20년 후에는요, 세계가 암 발병률이 현재보다 60%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생명보험에서도요, 암과 관련된 생명보험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생명보험에 대한 트렌드. 옛날에는 그냥 생명보험이라 하면은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네네. 남아있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까봐 그래서 가입하는 게 그렇죠. 생명보험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는 가입자 위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흔히 이제 리빙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생명보험이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중간에 암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어떤 중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사망하면 받기로 한 그 사망 보상금을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목돈으로, 네. 더군다나 텍스 프리로 받으시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뭐 치료비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기도 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목돈을 좀 받아서, 사실 암이라든가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되면 몸도 굉장히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일 하시던 것도 이제 못 하시게 되고 네. 스탑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인컴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사실 가족들이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네. 이제 그럴 때 생명보험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트렌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저는 주변에서 클레임을 도와드려서 실제로 돈을 받으시고 그걸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 사례들을. 아, 네. 정말 이 한국인들이요, 유별나게 그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위암 발병률, 대장암 발병률 뭐 이런 것이 뭐 1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더 이 암과 관련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암과 관련된 이 생명보험 어떻게 또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고, 생명보험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가입을 하실 때는 보통 이런 그 리빙 베네핏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있고요. 네.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품이 있으니까 어. 그걸 좀 구별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리빙 베네핏 중에 흔히 터미널 일네스는 사실 시한부를 받으셨을 경우에 네.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리빙 베네핏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거 말고 이제 크리티컬 일네스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사망 보상금을 미리 지급해 준다라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게 보통은 있는 회사는, 리빙 베네핏이 있는 회사는 거기에 빌트인 돼 있죠. 아. 그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그게 자동으로 붙어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모든 그 대부분의 그런 리빙 베네핏을 갖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들이 캔서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인베이시브 캔서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 나온 문구만 읽어봤을 때는 이렇게 전이가 되는, 전이했거나 전이가 되는, 근데 이게 정말 전이가 돼야지만 주는 건지, 아니면 캔서의 어떤 특성이, 전이의 특성이 있는 거를 인베이시브라고 하는 건지,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해요. 보통 그 암이 인베이시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보통 암 세포를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암 세포를 확실히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암의 유전적인 어떤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발생 가능한. 네네. 그 발생 가능한 유전자를. 그래서 그게 그 조직 검사를 한 그 자체로는 그 암이 그렇게 인베이시브한 조직이 아닌데, 그 사람이 유전자를 그런 전이 되는 그런 암을 잘 갖고 있는, 사실 그 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기가 암이 있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조그만 암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거로 인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걸 봐서 이 사람의 암이 지금 현재 자체가 1기나 2기
사실 이기면은 그 옆에 어떤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거에 전이가 뭐 이렇게 그 메타스타틱 캔서라고 안 하거든요. 1기나 2기면 전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로는 이 암 인베이시브 캔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그 다른 그 세포 플러스 유전자 검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런 그 세포 종류와 그 주변 세포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 언컬로지스트 암 전문의들이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종합적인 결과를 알아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전이가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꼭 전이가 안 옆에 돼 있는 있어도. organ에 기관에 전이가 안 돼 있더라도 네. 그게 인베이시브 캔서로 판정이 될 수는 있는 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테이션을 도와드린 그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캔서가 뭐 1기에서 2기 그 사이 2기 정도의 그 유방암이셨는데 그분의 그 캔서 자체가 1기나 2기이기 때문에 전이가 무슨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조직, 임파선이나 이런 데에도 전이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닥터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전이가 안 되고 이건 수술만 하면 끝이네 라고 그냥 그 언컬로지스트들의 그 의견이 아니라 그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아니면은 에이전트들이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서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그분 유전자 검사가 그 난소암이 잘 생기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난소암 플러스 유방암이 잘 생기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셨고 네. 그 다음에 그 유방암 자체가 그 트리플 네거티브라는 특별한 유방암 세포였는데요. 그거는 다른 1기나 2기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다른 다른 암 종류보다 전이가 굉장히 잘 되는 종류의 암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1기나 2기 전이가 전혀 안 된 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세하게 유전자 검사 결과와 그 다음에 그 세포 조직 검사 그것들을 잘 써서 그분이 리빙 베네핏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으셨죠. 그럼 그분은 근데 네. 암이 발병이 한 상태였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그 헐리우드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미리 했잖아요. 그분은 암도 없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해서 아예 미리 잘라버렸죠. 미리 다. 수술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 유방암뿐만이 네. 아니라 난소까지 다 절제했죠. 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암이 실제적으로 발병도 안 했죠. 했고 앞으로도 이미 다 잘라냈기 때문에 네. 발병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자체가 굉장히 그쪽 여성 관계 암들이 쉽게 생기는 그런 종류라서. 그러면 안젤리나 졸리가 암과 관련된 보험을 네. 들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수 아니죠. 있죠. 근데 발병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그렇죠. 받죠. 네네. 그래요. 네네. 근데 그분이 암 보험으로는 발병 못 받으실 거예요. 네. 암 발병으로는 아마 못 받으실 텐데, 그분이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네. 메디컬 히스토리 전체 다 모르기 네. 때문에, 근데, 다른 어떤 질병이나 이게 있어서, 그걸 같이 한다면 이분이 지금 자기의 여자로서의 그 올간을 다 잃었잖아요. 네. 사실은 여자들이 브레스트를 잃어버리는 거는 진짜 보통 일반인들이 손가락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암보험은 못 받으시지만 다른 보험 중에서 뭔가 자기 사지 중에서 잃어버리는 난소도 없고 히스테렉토미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메노포즈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한 다른 보험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케이스는 저희 오피스에서 클레임을 한 케이스인데 네. 저는 결과만 받아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 커버리지가 있었는데 얼마를 받은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에이전트로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1기다 2기다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클레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클레임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암세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클레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드네요. 섣부르게 에이전트나 비의료인이 판단을 해서 클레임의 할 수 있다, 진행 없다. 여부를 네. 결정짓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니겠네요. 그렇겠네요. 저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요즘에 한국인에게서 급증하고 있는 암이 있어요. 갑상선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은 이제 암으로 이제 이거를 선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들었거든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암과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생명보험에 들어가 있는 네. 리빙 베네핏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리빙 베네핏은 지급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가 일반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이프 스팬. 네. 라이프 스팬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해서 내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암으로 인해서 네. 라이프 스팬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야지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갑상선암이어서 갑상선 수술을 딱 해서 완치가 됐다. 그러면은 못 받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정말 간단하게 딱 떼서 그 부위만 딱 뗐더니 전혀 생명의 위협이 없다 그러면 보통은 지급을 안 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좀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2기 정도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인베이시브한 암으로 판정이 됐잖아요. 전이가 될 수 있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보험 금액에 원래 가입했던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이 뭐 그때 한 제 기억에는 40만 불짜리 팔라시가 있었는데 네. 한 20만 불 정도를 미리 받으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20만 불을 받으셔서 치료하시는 동안 일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죠? 그죠? 네. 뭐 화학 치료도 하니까 그렇죠. 뭐 머리도 빠지고 네네네네.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을 못 하시니까 그 돈으로 일을 못 하시는 동안 생활하고 다 해서 이제 건강하게 다 나셔서 지금은 또 다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됐죠, 사실은 그게. 근데 이 갑상선암 같이 완치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마다 뭐 어디는 지급하고 어디는 지급 안 하고 이런 건 그런 종류의 상품이 따로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얘기는 좀 설명이 끝났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실비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죠? 이제 여기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 암 진단을 하면 네. 지급을 하는 상품이 이제 최근에도 미국에서 출시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암보험, 네네. 한국의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암보험 광고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그런 종류의 상품들이 미국에도 미국 큰 보험사들이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 텐데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네. 한 회사는 인터널 캔서일 경우에 지급을 하고 네. 또 다른 한 회사는 인베이시브의 경우에 지급을 하세요. 네. 그 두 회사의 지급 기준의 차이를 저기 선생님한테 좀 한번 들어보죠. 궁금합니다. 네네. 인터널 캔서가 뭐냐? 그러니까 했을 때 딱 인터널이라 그러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장기 부분에 있는 그런 캔서들을 인터널 캔서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인터널 캔서가 아닌 건 뭐지? 그럼 생각하면 뭐 스킨 캔서 같은 거, 피부암. 네네. 아. 피부암 같은 경우는 이 몸 바깥에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이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냥 스킨 캔서는 무조건 안 되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시는 게, 스킨 캔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베이설 셀 칼시노마라는 그런 스킨 캔서는 굉장히 흔한 스킨 캔서라서 햇빛에 닿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이가 잘 안 되는 암인데, 그 뭐 멜라노마 종류에서 전이가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런 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베이시브 캔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킨 캔서인데도
뇌로도 전이가 되고 폐로도 전이가 되고 어. 갑상선이라든지 쉽게 전이가 되는 이런 암이 있기 때문에 인터널 캔서라고만 정의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캔서구나라고 생각하고 되고 스킨 캔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캔서가 이게 이런 경우 A사와 B사에 대해서 어떤 A사 같은 경우는 인터널 캔서나 여기 보면 말리그난 멜라노마 네. 이게 말리그난 멜라노마가 이게 스킨 캔서 종류예요. 아, 네. 근데 지금 이 말리그난 멜라노마가 인터널 캔서가 아닌데도 얘를 포함한 이유가 얘네들은 위험하다. 굉장히 인베이시브해서 뇌나 이런 데로 전이가 굉장히 쉽게 되는 암 종류예요. 그래서 얘네를 포함한 게 A사 같은 경우 그런 걸 포함했고 B사 같은 경우는 인베이시브 캔서 포함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베이시브 캔서 중에서 포함 안 되는 암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 놨는데요. 네. 뭐 스킨 캔서, 일반적인 스킨 캔서라든지 프로스테이트 캔서 사실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도 그냥 딱 떼어내서 그 부분만 떼어내서 전이가 전혀 안 된 경우에 그럼 떼어낸 자체로 몸은 캔서 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암들을 걸리고 치유된 다음에는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그거 자체로 그 커버 안,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포함을 안 네네 시켜서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그러면 이제 A사는 그냥 네. 단순히 인터널 캔서니까. 인터널 캔서에다가 그 예. 스킨 캔서 중에서 예. 아주 인베이시브한 그 멜라노마를 포함한 거죠. 근데 이제 B사는 조금 더, 네. 범위가 조금 좁네요. 일부 B사. 네네. 그런 것들은 커버 안 인터널 하니까. 캔서는 무조건 포함해 주는 게 아니고 인터널 캔서 중에서도 빼는 것들이 그냥 많아서. 위암이나 대장암 중에서도 대장암도 그 암에만 잘라내고 난 다음에 캔서 프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널 캔서가 걸렸어도 얘가 인베이시브 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한다. 네, 지급을 안 그럼 해주겠다는 아까 거죠. 케이스처럼 이렇게 갑상선. 갑상선이 네. 생겼더라도 그게 네. 살짝 수술만 하게 되면 B사는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A사는 지급을 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보험사별로 이 지급에 대한 규정이 네. 너무 수직한지 좀 풀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해서 네, 네. 암보험도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암, 뭐 갑상선, 그리고 전립선암,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장기를 제거했을 경우에 전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이제 B사네요.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암 진단을 보험사별로 어떻게 이제 클레임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런 것들은 판단을 그렇죠. 해주실 수 요거를 있으니까. 제가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네. 이걸 안 읽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저도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에이전트들 분들은 그 환자들 그리고 이 가입하신 커스터머들을 도와드리시는 건데 단순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그 컨설팅을 하셔서 이게 인터널 캔서인지 그냥 무조건 뭐 이게 인베이시브 캔서인지 그냥 단순한 전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메디컬 히스토리를 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최근에 제 그 손님 중에서도요, 그 이미 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눴던 그 리빙 베네핏이 있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이 유방암 3기셨어요. 네. 근데 본인이 이런 리빙 베네핏을 어플라이를 클레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유방암 한 3기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클레임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때서야 이제 클레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클레임을 도와드려서 요번에 그 생명보험금이 이분이 30만 불짜리 하나, 10만 불짜리 하나 가입을 해놓고 계셨는데요. 네. 30만 불에서 한 60% 네. 정도 되는 걸 받으셨고, 10만 불짜리에서도 한 70% 정도 되는 금액을 리빙 베네핏으로 받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명보험을 이렇게 리빙 베네핏이 있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서 클레임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암 발병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은 조금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의료 산업의 발전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지만 정말 고령화 시대에 살면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겪고 나서도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암은 지금은 암 걸리면은 예전에는 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암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치료 중이거나 또는 치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또 경제 활동도 어렵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암을 포함한 생명보험, 네, 암 진단을 받으면 네, 진단 시 지급하는 암 진단보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 한번 그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고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